안녕하세요. 도전 코인벨 12월 7일 영상 시작할게요. 자, 지금 시간은 저녁 8시 5분이고요. 네, 영상 속의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는 각자 책임이니 꼭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투자 권유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이 최근에 많이 빠진 가운데 현재 조금 그래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P2E 게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하락장을 맞이해서 네, 손절을 거듭하다 보니까 아쉽게도 조금 손실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이 특정 종목을 두 개를 1차 매수를 먼저 들어갔고 이걸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다시 들고 가볼 예정인데요. 바로 플레이뎁과 보라를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운 좋게도 꽤 저점 구간에서 잘 잡은 덕분에 수익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손실을 더 메꾸기 위해서는 네, 조금 더 큰 수익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두 가지 코인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두 가지 모두 P2E 게임 관련한 코인이죠. 그리고 NFT 관련한 코인인데 자, 먼저 매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P2E 테마의 성공 사례를 봐왔고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가 에, 조금 높이 평가해서 들어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단기적으로 무너진 흐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래량과 흐름 역시도 한번 같이 봤는데요. 요 부분에 대한 거는 네,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자, 먼저 최근에 이 게임사에서도 P2E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가속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NC소프트, 넥슨,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등등 국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형 게임사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 P2E 시장을 공략하고자 네, 지금 개발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NFT, P2E 이 두 가지가 차세대의 성장 동력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서 이쪽으로 지금 개발에 힘을 쓰고 있죠. 자, 그리고 플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와의 뭐 찌라시가 많이 돌긴 했는데 뭐 협력을 할 거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그게 말 그대로 찌라시였기 때문에 확실히 뭔가 이게 신빙성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근데 충분히 협력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뭐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해 보겠고요. 자, 그리고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지금 게임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P2E 메타버스 쪽으로 가속화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내용을 먼저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자, SK 스퀘어가 국내 대표 게임사 두 곳과 나란히 동맹을 맺었죠. 상장 첫날 투자 키워드로 사실상 가상자산과 P2E 시장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 같은 행보는 가상자산의 실사용 사례로 떠오른 메타버스 그리고 P2E 시장 공략을 위한 행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메타버스 뭐 P2E 게임으로 뛰어든다라고 하는 건 투자자들 입장에선 당연히 호재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라코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카카오와 연관이 있는 거의 카카오가 묻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일단은 카카오의 자회사인 프렌즈 게임즈와 그리고 보라의 발행사인 웨이투빗이 합병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카카오 게임즈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조금 보라와 연관이 이제 협력을 해서 그리고 보라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좀 창출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실제로 보라가 또 많이 올라갔던 것도 있죠. 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카카오가 이제 이 오딘이라는 엄청난 흥행세를 보인 이 게임의 이 개발사를 인수를 했죠. 라이언아트 스튜디오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오딘까지 품었습니다. 이 오딘이라는 게임은 정말 압도적으로 1위를 하면서 대한민국에서도 게임 대상을 받았는데 여기서도 무려 사관왕을 받으면서 진짜 올해 한 해 동안에는 이 오딘이라는 게임이 정말 엄청난 흥행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온아트 스튜디오를 인수를 했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역시도 웨이투빗과의 합병을 통해서 P2E 게임의 가속화를 한다. 그러면은
보라 코인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거를 사람들이 높이 평가해서 들어갔고 그 때문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자, 최근에 미르뽀가 또 엄청난 흥행세를 보였고 엑시 인피니티도 굉장히 흥행세를 보였는데 국내에서는 우리가 이 P2E 게임을 할 수가 없죠. 왜냐? 바로 P2E 게임 금지법 때문입니다. 지금 게임 산업법상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미르뽀 같은 경우에도 국내 서버가 없고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도 국내 서버가 없죠. 국내에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게임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참, 이 글로벌적으로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데 국내 이 정부가 이런 것들을 발목을 잡으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힘겨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정부 역시도 결국 이 NFT 관련해서 혹은 이 P2E 관련해서 게임법을 다시 개정을 해서 이제 금지가 아닌 합법적으로 이 P2E 게임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코인의 테마가 바로 P2E 게임 관련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리스크를 안고 같은 테마이지만 P2E 게임 안에서도 두 가지의 코인을 담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뎁은 과연 어떤 거냐 봐야겠죠. 플레이뎁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보라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보라 같은 경우에 카카오와 합병을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플레이뎁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보라에 비해서는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일단은 정상원 플레이뎁 이 사업 총괄자가 뉴욕에서 한번 컨퍼런스를 가졌었죠. 자, 여기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정사업의 총괄은 2019년 출시한 블록체인 게임 크립토 도저와 도저버드를 통해 NFT 아이템의 상호 운용성을 증명했다면 최근 출시한 신과 함께 여명의 기사단을 통해 전 세계 트렌드로 자리 잡은 P2E 성장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요. 자, 플레이뎁의 P2E 모델을 접목한 서버 오픈 이후 이 신과 함께 여명의 기사단 서버 오픈 같은 경우에 P2E 서버 오픈 같은 경우에 지난 11월 27일인가 그때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말에 오픈을 했고 서버 오픈 이후에 동남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만 수만 명의 신규 이용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미르뽀에 많이 뒤처진 건 사실이에요. 미르뽀 같은 경우에 동시 접속자 수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넘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수만 명밖에 안 되고 게임 순위에서도 미르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손가락 안에 꼽히는 순위권 안에 있지만 이 신과 함께 여명의 기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30위권 근방에서 순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앞으로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 결과 P2E 서버 출시일부터 약 8일이 지난 현재 지난달 같은 대비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무려 15배나 증가했다고 하고 있고요. 인게임 매출 역시 동시간 대비해서 무려 22배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은 충분히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 플레이뎁 같은 경우에 지금 뉴욕 타임스퀘어에도 이렇게 등장하면서 홍보를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아실 거예요. 이 로블록스라는 게임 혹시 들어보셨나요? 로블록스도 역시도 이 메타버스 관련한 게임인데 이 로블록스와 플레이뎁 역시도 협력을 했죠. 자, 메타버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메타버스와 NFT를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는데 로블록스 이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NFT와 연결된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자, 이 수익을 로블록스와 크리에이터가 나눠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는 로블록스 내 블록체인 게임 회사인 플레이뎁 타운이 만들어졌는데 사용자가 타 게임에서 획득한 NFT를 이 플레이뎁 타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로블록스와도 이렇게 협력을 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플레이뎀 역시도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굉장히 큰 회사인 로블록스와 이미 협력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대대적인 광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출시한 이 P2E 게임 역시도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이전보다는 많이 늘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제가 이 코인들을 한번 담아봤고요. 제가 이거를 얼만큼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되도록이면 100% 이상 수익을 목표하면서 들고 가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서 두 번째 이유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무너진 흐름이 많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습니다. 자, 볼게요. 어쨌든 고점을 찍고 여기서 쌍봉을 맞고 조정을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조정을 받은 요 3,000원 자리로 봐도 정말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거의 40% 혹은 저점까지 봤을 때 절반 반토막이 나면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졌던 경우가 이전에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자, 요때 지난 4월 달에 폭락장이 있었는데 요때도 한번 볼게요. 자, 1,100원을 찍고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반토막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대략 한 3주 정도 걸렸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낙차를 보세요. 대략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이렇게 반토막이 났다. 요런 흐름이 흔치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쯤에서 한번 1차 매수를 잡은 거고요. 더 떨어질 수 있죠.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차 매수, 분할 매수로 들어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떨어졌던 경우가 이전에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자리가 한번 1차 매수로서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갔고요. 보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무너지는데 한 10일 정도밖에 안 걸렸죠. 근데 반토막이 났어요. 보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은 카카오가 모든 코인이기 때문에 더 플레이드보다는 이게 높은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정성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서 이 자리에 일단 1차로 들어갔고요. 뭐 충분히 여기 매물대가 많이 헐겁기 때문에 더 내려올 수도 있죠. 하지만 더 떨어지면 어차피 길게 가져갈 생각하고 분할 매수로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 거래량과 흐름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때 이렇게 많은 거래량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온 거 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은 매도 물량으로 하락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 보라라는 코인이 앞으로 조금 더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플레이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라에 비해서는 많은 거래량이 터지지는 않았고 안정적인 흐름은 확실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코인을 잡아봤고 그리고 당분간 이 두 개를 들고 한번 쭉 가져가 볼 예정입니다. 물론 얼만큼 제가 버티고 또 어떤 상황에 대비하면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조금 앞서 위믹스를 놓쳤던 그런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이 두 코인에서 또 다시 좀 좋은 수익을 가져보자 라는 생각으로 들고 가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오늘 저의 영상이 좀 도움됐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